얘들아 어디가? 아 이쪽이야? 아 여기. 오. 우와, 진짜 집이 있네. 그런데 산중에 있을 집은 아닌 것 같은 도시적 외형인데? 거기다 산도 높은데 집도 높아요. 이 집 할 말 많아 보이는데요? 예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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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반갑습니다. 아 산속에서 뭐 하고 계세요? 아, 저희 집 아직 다 완공이 안 돼가지고 네. 수사님 오신다 해서 청소하고 있었어요. 필로티가 창고로 전락한 사연은 치우려고 해도 첩첩산 중이라 뚝딱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네요. 야 여기 이 경사지에 어떻게 펌프카를 안 치고 레미콘을 대갖고 이걸 했을까? 안 그래도 힘들어서 공사 기간이 길었어요. 저희는 한 1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1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산속에 고립무원 하우스를 지은 토목가 출신 남자 박성재입니다. 그 남자를 믿고 따라온 건축가 출신 장희란입니다. 이렇게 산속 시골 생활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. 단독주택 생활도 처음입니다. 시골에 그것도 이런 산속에 저만 믿고 이렇게 그것도 시댁과 굉장히 가까운 곳으로 시누이도 셋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와서 저랑 같이 살아준다는 게 많이 고맙습니다. 그러네요. 요즘 같은 세상에 도시 처자가 이 산골짜기 와서 살아준다면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을 거예요. 근데 굉장히 큰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. 이 필로티 구조를 그렇죠. 이렇게 도입을 한다는 게. 저 이제 대지가 이렇게 긴데 동서로 길었어요. 네. 햇빛을 남양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경사를 그냥 이용해서 필로티로 얹어서 올리면 어떨까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 이거다 싶더라고요. 산골짜기 한가운데 필로티 구조의 집. 보통 주차장으로 쓰이는 도시의 필로티와는 그 쓰임새 자체가 다르답니다. 특히 초보 귀천러들에게는 얻는 이득이 쏠쏠하대요.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지네라든지 아니면 뱀, 쥐 이런 것들도 되게 고민이 많았고 이제 외부인들 출입에 관해서도 걱정이 많았어요. 건축사님이 필로티로 해서 공간을 띄우자. 그러면 2층이 저희 주 메인 공간이 되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아까 고민했던 것들이 한 번에 다 사라지더라고요. 무작정 밀고 들어와 보는 게 시골 어르신들의 사랑과 관심. 아직 마음에 담 못하면 도시인들에게는 버겁죠. 아무녀. 이 외장 재료가 대리석 계열, 라임스톤 계열의 석재 네. 같고 지붕은 징크죠? 네네. 맞습니다. 저희 장인어른께서 오랫동안 건축 시공 일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직접 이제 장인어른께서 지어주신 집인데 건축을 전공한 제 와이프와 저희 오랫동안 시공 일을 하신 장인어른과 쉽지 않으셨겠다. 의견 충돌이 굉장히 많았어요. 보통 이제 이렇게 집에 와 보면 부부간에 이렇게 그 의견 충돌, 갈등 네.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너무 좋은 집이 나왔다. 이렇게 보통 우리가 가는데 오늘은 아버님하고 그런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하니까 더 흥미롭는데요? 이 집 역시 아버지들과 함께 지은 집.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식 집 지어주는 일이라는 거를 이 집 탐구해 보면 알게 된답니다. 여기가 이제 현관인데 신기한데요, 이거? 이거 다듬이돌 맞죠? 이게 여기 놓일 물건은 아닌 것 같은데. 이 단차를 두면 저 계단이 묻힌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여기를 경계하는 걸 돌을 하나 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어머니께서 옛날에 쓰시던 이 다리미 디딤돌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갖고 오게 됐습니다. 근데 이 디딤돌이 정말 훌륭한 문지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게요. 만약 이거 없잖아요? 그 사람들이 어디서 신발 벗을지 몰라요. 네, 맞아요. 말 그대로 한옥집 대돌의 역할. 이 집 안과 밖을 구분해주는 경계석인 셈이지요. 지하는 필로티 공간. 그렇다면 1층에는 어떤 공간이 펼쳐질까요? 역시 젊은 귀천인들이라 다르네요.
나이 들어 귀찮으면은 계단은 보기만 해도 힘들거든요. 거기다 이게 한 층을 통크게 튼 원룸 구조 맞죠? 산골 한가운데 필로티를 놓았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습니다. 특별한 산중집인 거는 확실하네요. 거실, 부엌 다 튀어 있는데 방이 없다. 저희는 방에서 뭘 하질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말 잠만. 거실형 네, 인간이세요. 둘 다 완전 철저하게 거실형 인간이어서요. 아무리 둘러봐도 방 같아 보이는 것은 안 보여요. 이게 바로 한 방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실형 부부만을 위한 썰개랍니다. 저는 그런 기존의 아파트 복도화되고 방방방 있는 그런 구조를 원체도 좋아하지 않았었어요.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좀 후회하시지 않을까요? 저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네, 부부여서 네. 그래서 크게- 아마 네. 여기를 오게 되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개인적인 공간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래요. 우선 이 부엌이 아내 희란 씨의 최애 공간. 다용도실에도 힘을 좀 더 줬답니다. 그러게요. 이렇게 큰 다용도실 오랜만이네. 어마 빵도 직접 구우시나 봐요. 큰 부엌을 선뜻. 왜냐면 지금 1층에 방이 없잖아요. 2개인가 있는 것 같던데 하나는 있어요. 네. 네, 하나는 지금 이 아내분을 위해서 이렇게 또 배려를 하셨는데 야, 아니 이렇게 음. 집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음. 이렇게 시골 산속까지 들어와서 같이 살아줄 것 같아서 아, 근데 꼭 제 공간만 있는 건 아니고요. 남편이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. 집을 지으려고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결정했던 게 남편이 결정했던 게 화목난로였어요. 아, 그래요. 몇 달 며칠을 밤새 서치를 하더라고요. 몇날 며칠을. 특별히 문 닫고 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남편 성재 씨의 도움글은 이 화목난로 곁 불가. 잠시 등 돌리고 난로 온기에 몸 데우는 게 숨어드는 방법이죠. 그렇게 생각이 정리될 즈음 아내가 따끈한 빵 구워서 남편 공간에 문을 두드린답니다. 이게 바로 원룸에서도 따로 또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부부의 비법. 등 돌려도요 충분히 행복해 보이는 풍경. 아우 참 오래간만이네요. 둘은 이렇게 좋은데 희란 씨 아버지는 이 집 지어주느라 10년은 더 늙으셨답니다. 수십 년 시공 경력의 가장 까다로운 고객이었다죠. 아무래도 딸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숲속으로 집을 짓고 간다고 하니 걱정이 엄청 많이 되셨나 봐요. 일남 일녀중 맏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지옥엽 그 딸이 산골로 들어간다는데 아무렇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. 딸과의 전쟁은 그렇게 시작이 됐답니다. 저는 이제 디자인 쪽이잖아요.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는 시공하시는 그러니까 정말 실용적인 집을 지으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. 근데 저는 좀 예쁘게 짓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부터가 좀 다르긴 해요. 시작점이. 처음에는 그 드라이비트를 생각했어요. 워낙 깔끔하고 하얀 걸 좋아해서 근데 그거는 말 꺼내자마자 아버님께 그냥 컷 당했거든요. 건물 외장재로 드라이비트는 때 타서 안 된다는 게 아버지의 주장. 희란 씨는 반박 한번 제대로 못하고 접었답니다. 물론 집 안에도 부녀 전쟁의 흔적은 남아있지요. 특히 요 바닥재 가지고 바닥. 저희 장인어른하고 저희 집사람하고도 또 큰 대립이 있었어요. 아유 나는 이해가 가요. 우리 나이는 타일보단 마루지. 저는 타일을 처음부터 고집을 했었어요. 이게 타일이 아닌가요? 이게 타일이 아니에요. 그래요? 타일을 고집했는데 막판에 가셔서 아버지께서 절대 안 된다고. 절대 안. 절대 안 된다고. 그래서 마루는 타일 꼭 닮은 마감재로 합의. 역시 베테랑 시공업자는 뭔가 달라도 다르네요.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답니다.
이 창가에도 전투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데요. 근데 이 창문도 보니까 야 이것도 또 하나의 전투가 있었겠다. 선생님 진짜 귀신이시네요. 나중에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케이스예요. 시공하러 오셨는데 저희는 밖에 저 알루미늄 창호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 창호를 같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이건 뭔가요? 그랬더니 장인어른께서 시공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. 네, 살다 이런 창호는 또 처음 봅니다. 알루미늄의 시스템 창호를 덧댄 건데요. 창호 기술자들도 혀를 내두른 아버지의 고집. 이걸 어떻게 이겨? 안 그래요, 혜란 씨? 제가 볼 땐 한 1승 1무 3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1승이 저희 와이프. 상패를 하신 거죠? 그렇죠. 근데 이걸 보니까 아버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요. 네, 갑자기 정말 내 딸이 이제 농촌으로 가겠다. 네. 거기다 농촌도 마을에 있는 농촌이 아니라 정말 이 산속 깊은 곳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순간 얼마나 좀 또 걱정이 되셨을까. 응원도 하셨겠지만 올 겨울 살아보니까 요거 하나만 열어도 한기가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집에서 창호의 다른 말은 사랑. 당신 화장실에도 설치하는 이중창을 딸집 화장실에는 설치를 했다니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? 남편분 역할은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조율하시는 건가요? 그냥 자쁘죠, 뭐. 관리 감독인데 일을 많이 잡일을 많이 하는 관리 감독? 10년 넘게 건설 회사에서 토목관리직으로 일을 한 남편 성재 씨는 1인 다역을 해냈답니다. 페인트 칠에 포크레인 운전까지 고급 인력들이 총 출동해 지은 집이네요. 끝내주네요. 와. 현실적이다 못해 실용적인 아버지가 테라스를 반대 못한 거는 바로 이 풍경 때문이랍니다. 이게 숲만 있었으면 좀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이 염소들이 항상 돌아다니니까 전혀 지루하지가 않네요. 그래서 제가 일명 염소멍이라고 염소멍 때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테라스는 부부에게는 풍경몽 장소이자 염소 관리감독 전망대. 어머, 너는 뭐 사람 몽하는 거니?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가요? 아까 며느리 사랑의 주인공 성재 씨 아버지 맞죠? 아버지는 성재 씨에게 목장을 물려주시고도 하루에 한 번은 목장 행이시랍니다. 숨차도록 나이 들어도 부모에게 자식은 잊히지 않는 존재. 내려온다 했을 때는 뭘 하시던가요?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.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너 공부한 거 전공 살려서 지금 직장 생활 열심히 해라. 키우던 염소도 다 이제 팔아버리시고 저희 농장도 이제 부동산에다가 연락하셔서 실제로요? 예예. 네네. 박성재 아버지 박노극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염소 가지고 좀 더 그러니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나이도 어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사회성을 많이 쌓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와도 오히려 좋지 않을까. 그래서 반대한 거지. 그 개를 위해서 와서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걸 했던 거예요. 처음에는. 아버지하고 이렇게 뭐 함께 했던 그런 기억이라든지 추억이 많이 없는데 제가 여기 농장에 오히려 나이 먹고 와서는 매일매일 아버지하고 여기 농장에서 같이 일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가장 좋은 건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 매일매일 보고 살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들은 어느 날 문득 아버지 곁에서 집 짓고 살고 싶어졌답니다. 넓기만 하던 어깨가 좁아 보이고 당당하던 걸음걸이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을 때 작아진 아버지 곁 손 뻗으면 닿을 그 자리에서 같이 걷고 싶더랍니다. 나이 먹어서 남들은
부모들 아이들이 안 쳐다본다고 걱정들 오는데 옆에서 이렇게 아들 며느리가 와서 잘 챙겨주고 특히 대견한 게 우리 며느리 젊은 사람이 이 산속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이 나는 참 대견하고 고맙고 그래. 그러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. 그 흐뭇한 마음 안고 집 탐구 계속해 봅시다. 이곳은 1층의 유일한 방.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공간이랍니다. 저희가 쓰는 침실은 아니고요. 여기는 게스트룸으로 만들었어요. 원래는 여기도 안 만들려고 했었어요. 부모님이 이제 오시면 주무실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공간을 하나 만들게 됐어요. 올라오는 길이 험해서 눈이 오면 여기 며칠씩 고립이 되거든요. 고립이요? 네. 눈만 내렸다 하면은 오지 마라 오지가 되는 산중 고립 무원 하우스. 나 이거 눈 치웠는데 또 쌓이고 있어요. 와. 하기는 설경의 낭만도 하루 이틀이죠. 도시 사람들에게나 산중 고립이 낭만이지 산골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거든요. 첫날은 너무 이뻤어요. 처음 봤잖아요, 이런 세상을. 그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이잖아요. 너무 예뻐서 나가서 한참을 사진 찍고 돌아다니고 구경하고 그랬어요. 근데 두 번째 날에는 조금 이거 못 내려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 배낭 메고 눈 치우면서 내려갔다가 어머니가 막 네. 반찬 같은 것도 만들어주시면 또 메고 올라오고 막. 그래도 그림 같은 풍경의 주인공이 된 거는 산중 고립무원 하우스를 지은 덕분이지요. 이제 2층으로 올라갑니다. 보통 집들이 수평적으로 공간을 나눈다면은 이 집은 계단을 중심으로 한 수직 구조로 공간을 나눴답니다. 1층이 거실이라면은 2층이 부부방인 셈이죠. 물론 둘은 다 원룸 구조고요. 거실보다는 2층 방이 더 개인적인 공간이라 특히 2층은 욕실에 신경을 많이 썼답니다. 위로 갈수록 방을 좁히는 피라미드 구조로 2층 테라스는 더 넓혔죠. 야, 이게 뭐 파골라나 진짜 어닝 같은 거 설치하면 네. 여기 훌륭한 캠핑장 같은 게 될 것 네. 같은데요? 이런 풍광이 진짜 세상에 어디 있대요? 네. 야, 너무 저쪽 부럽다. 난간으로 가서 보시면 네. 더 좋습니다. 그래요? 한번 가보시죠. 가볼까요? 1층 테라스와는 또 다른 품격. 특히 2층 테라스는 염소보다는 숲이 저 멀리 산이 보이는 전망이랍니다. 저희 집만이 네.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고 복이죠. 자연 속에서 사는 게 네. 너무 좋습니다. 동물들과 자연을 나눠 가진 덕분에 집에도 종종 동물 손님들이 찾아온답니다. 얼마 전에는 필로티의 새가 둥지를 들었고요. 부부 집 짓는 동안 딱따구리도 이 숲에 집을 지었죠. 딱 이런 소리가 굉장히 마음 편하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. 그게 저희가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산 속에 들어와서 얻을 수 있는 작은 자연이 행복 좋아서 같은 온 건 아닌데 것 그걸 알게 됐죠. 이 집의 마지막 공간 지하실입니다. 산의 경계에 내려앉은 집의 위치 때문에 생긴 반지하 공간인데요. 집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한 사랑채로 부부가 직접 꾸미는 중이랍니다. 장인 어른의 이중창호와 성재 씨가 사랑하는 화목난로, 그리고 희란 씨 소원이었던 타일을 바닥에 깐 이 집의 꿈의 공간이지요. 오늘은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 부부가 나섰습니다. 요즘에 좀 유행하는 건데 그냥 페인트 말고요. 유럽식 미장 페인트라고 있거든요. 그거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. 유럽식 미장 페인트. 네. 이 순간 문득 장인 어른은 유럽식 미장을 허락하셨을까? 그게 궁금해지는 거려. 현장에서 일할 때는 제가 좀 이렇게 잘 하는지 확인을 하는 역할이었는데 집에서는 집사람한테 잘 하는지 감시를 당하는 기분이어서
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호랑이 떠난 자리에 여우가 왕이라고 장인어른 비운 자리에 희란 씨가 왕으로 등극했군요. 언제 다 하지? 언제 다 해? 날씨 엄청 좋다 오늘. 그치, 오늘 되게 따뜻하다. 이제 봄 금방 올 것 같아. 이런 석죽 벤치에 골터 앉아보는 숲과 하늘. 부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? 단 한 번도 안 했어요. 저는 맹세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요. 아버님이 목장을 하셨기 때문에 뭐 상상해볼 수 있지 않았냐? 아니요,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. 지금은 근데 너무 좋아요. 일단 회사 생활에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표는 안 냈지만 알고는 있었거든요. 그런 것도 그런 거에 대한 해방감도 얻은 것 같아서 좋고, 뭐 딱히 뭘 막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긴 건 아닌데 자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더 시간적인 여유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마음의 여유는 생긴 것 같아요. 여유란 시간의 여백이 아니라 마음의 여백. 희란 씨 아버님, 딸 걱정은 접어두셔도 되겠어요. 짓고 보니 아버지들의 보이지 않는 사랑 가득한 집. 귀촌 부부가 지은 낭만의 산중 고립무원 하우스입니다. 언제나